까지였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2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.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경 부대변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경 부대변인이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. 오늘 뉴스공장을 통해서 직접 밝혔죠. 대리기사 찾았다고요. 참 소식 들으신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. 그러면서 뭐 SNS에 글을 막 올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이 누명을 벗었다는 거를 참 많은 분들이 금방 알게 됐습니다. 일단 뭐 뉴스 공장에 나왔으니까 금세 쭉 퍼졌겠죠. 그리고 기자들도 들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 기자들도 이경 대변인이 누명을 벗게 됐다, 그 대리기사를 찾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은 그동안 이경 대변인이 마치 이 보복 운전을 한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해야,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? 근데 사과를 하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좀 뻔뻔스럽네요.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. 아우 역겨워라. 자, 그런데 이경 대변인이 대리기사를 찾는 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이경 대변인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대리기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우리나라의 대리기사 업체가 4,000곳이 넘는다고 하죠. 이 4,000곳이 넘는 대리업체를 일일이 다 찾아가려고 했었답니다. 그런데 이 대리 기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약간 팁을 주신 경우도 있었대요. 대리업체가 4,000개씩 되지만 실제로 이 대리 콜을 하는 곳은 4군데 정도고, 이 4군데에서 관리하는, 이 4군데 업체를 아이고 뭐가 뜨네. 예, 오늘은 풍선 떠도 괜찮아요, 그죠?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, 그죠? 예, 이 4군데 업체 중에서 실제로 서버를 관리하는 곳은 2곳이랍니다. 뭐 대부분 카카오 아니면 뭐 티맵 그렇대요. 다 그 서버를 쓴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따라 가지고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도 있다, 뭐 그런 팁을 좀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런 팁이 있다고 해서 덜컥 가서 뭐 이렇게 찾아내고 뭐 이럴 수가 있나? 없죠.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도 또 찾아봐야 되고, 그죠? 참 난감했습니다. 가야 할 길이 참 많았어요. 그런데 이경 대변인이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와중에 먼저 대리기사님께서는 이경을 찾고 있었대요. 이경 대변인은 대리기사 찾으러 돌아다니고, 대리기사님은 이경을 찾으러 돌아다녔대요. 전화를 20번이나 했답니다. 자,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, 자칫 잘못했으면 서로가 찾고 있지만 만나지 못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. 어휴, 가슴을 쓸어내리는, 큰일 날 뻔했다, 그죠? 어휴, 큰일 날 뻔했네.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목입니다.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얘기를 제가 굳이 들려드리는 이유는요,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솔직히 실명을 다 까고 하고 싶은데 고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당사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
그러지 마세요. 에이?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. 가슴 쓸어내리는 뒷이야기, 이경 대변인 누명 벗겨준 대리기사 20번이나 전화한 이유입니다. 야, 20번이나 전화했다고? 그래서 겨우 연락이 된 거야?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님이 조금이라도 귀찮았으면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. 됐다. 생각 없나 보다. 때려쳐라. 라고 해서 그럼 이경 대변인은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.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. 이 대리기사가 20번이나 전화했다는 거는 민주당이 전화했다는 얘기예요. 아니, 20번이나 전화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안 됐지? 여기서부터 참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죠. 참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 같아서 이름 확 까고 실명 까고 어이씨 니들 그따구로 할래? 내가 이러고 싶습니다만 일단 고의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얘기합니다. 자, 이경 부대변인 오늘 이 기사가 떴습니다. MBN 쪽에서 단독이 나왔네. 이거 왜 단독이라 그러지? 이거 이경 대변인이 뉴스공장 나와서 했는데 왜 MBN이 지들이 단독이라 그래? 웃기는 놈들 아니야. 이거 왜 단독이야? 뉴스공장에서 나온 건데. 이런 걸 보고 도둑질이라고 하죠. 단독 도둑질. 자, 보복운전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. 그래서 오늘 이의 신청을 했대. 이 기사가 났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경 부대변인이 실제로 올립니다. 사실 확인서를 썼다.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해 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합니다. 라고 하셨죠. 심지어 7일 동안 당과 국회 연락에도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당 관계자님께 감사합니다. 자, 이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. 진짜 앞으로 우리 까방권 줘야 돼. 진짜.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까방권 주세요. 이분. 최종적으로 정말 연결이 안 될 뻔 했는데, 정말 연결을 시켜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. 그분한테 나중에 까방권 줍시다. 자,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쭉 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 아닌 보도를 해주신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? 이경 부대변인이 플랜카드를 걸었죠.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 자, 그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플랜카드 걸었을 때 각종 언론에서 엄청 조롱을 했어요. 이경을 향해서. 별 희한한 짓 한다고, 연극한다고. 그런데 대리기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경을 비방했던 그 언론들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경 부대변인이 홍보 아닌 홍보해 주신 기자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한 겁니다. 야, 참,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경 대변인 그때 참 피눈물 나는 상황을 겪었던 거죠. 얼마나 본인은 억울했을까요?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기는커녕 조롱을 했다는 거야. 그 기자들 니들 그거 다 니들한테 돌아간대. 진짜 아유, 보자. 니들 얼마나 잘 사는지. 자, 뿐만 아니라 이경 대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께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죠. 이경 대변인 당원들의 선택에 좀 맡겨달라 라고 지지자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셨고, 그리고 이분들은 오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. 어떤 분 울더라고 막. 너무 좋아서 울더라고.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. 자, 그 정도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대리기사님이 20번이나 전화했대잖아. 자, 이 대리기사님 기사 언론 보도, 이경이 플랜카드를 붙여서 대리기사를 찾는단다 라는 그 보도, 그 엄청 조롱과 비난이 가득 담긴 그 기사를 보고 대리기사님이 이건 난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이분이 뭐 정치 쪽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. 그래서 이경이고 나발이고 몰랐대.
이경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보고서도 별로 신경도 안 썼대.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때 플랜카드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언제 몇 시쯤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. 자, 언제 몇 시쯤에 어디에서 어디까지. 저거 내가 한 것 같은데? 그러고 보니 그래, 내 그때 젊은 여자분 한 사람을 내가 태웠어. 그래,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외모는 기억이 나. 예쁘장한 얼굴 기억나.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난 것 같은데? 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전화 연락이 쉽게 닿지는 않습니다. 맨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연락을 좀 했나 봐요.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계십니까? 이렇게 막 하고, 제가 아무래도 그 대리기사 같은데요. 제가 이경 대변인하고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몇 번을 전화를 하셨대. 근데 연결이 안 됐답니다. 그쪽 당직자는 이경 대변인 연결 안 시켜줘 그냥 묵살해 버린 거죠. 모 의원실이라고 합디다. 제가 이름 확 까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고 당시에 허위 제보도 많았으니까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한편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경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쌩까 쓸까라는 생각도 막 울끈불끈해요. 제가 참 참고는 있습니다. 근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양반이 답답해가지고 다른 데 또 전화를 합니다. 근데 거기서 연결이 잘 안 됐던 거예요. 마침내 이분이 돌고 돌아서 또 어떤 분, 자신이 어떻게 생각나는 어떤 분한테, 어떤 국회의원실한테 전화를 했대요.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. 거의 맨 마지막이었대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경 대변인하고 연결이 된 거였답니다. 연락은 대리기사님이 먼저 해주신 겁니다. 이경이 찾아냈다기보다 이경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이리저리 걷어채 있는 걸 보고 그 대리기사님이 저거 난 것 같은데 하면서 본인이 먼저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.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경 부대변인 되게 놀랬답니다. 진짜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. 근데 혹시 이게 공작이 아닐까? 주작이 아닐까? 나는 혹시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? 사람이 한두 번 당해보면은 그런 걱정부터 된다니까. 자, 그래서 되게 긴가민가 했었대요. 자, 변호사를 지금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쪽과도 연결을 했대요. 변호사님도 긴가민가 했대. 변호사님은 대리기사님도 의심스럽지만 이경이 더 의심스러웠나 봐. 이게 혹시 이경이 만들어 온 사람 아니야? 라고 의심을 한 거야. 그래서 불렀대. 양쪽 두 사람. 이경도 부르고 대리기사도 부르고 변호사도 먹고.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듣고 딱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맞네. 그리고 이분 신뢰할 수 있겠네. 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. 그래서 확인이 된 거예요.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. 어떤 부분이었느냐? 이분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계시냐면 나 그 보복운전 아니야. 나 앞에 가는 교통 상황, 앞에 가는 차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지. 내가 일부러 뒤에 오는 차 위협하려고 한 거 아니야. 그 차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내가 그 차한테 해코지 한 적 없어. 앞에 차가 멈추니까 나도 멈춘 거야. 일부러 멈춘 거 아니야. 왜? 브레이크 일부러 막 밟았다. 막 그렇게 해서. 그래서 보복운전이다. 그렇게 뒤집어 쓴 거잖아요. 이분은 그래. 내가 브레이크 밟은 거 맞는데. 그리고 끼어든 거 맞는데. 그 당시 운전하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. 내가 일부러 끼어든 것도 아니고 일부러 브레이크 잡은 것도 아니야. 그리고 속도도 별로 안 빨랐어. 속도 자체가 원래 50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보복운전이야. 라고. 그죠? 50으로 가면은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뒷차가 그렇게 놀래거나 화들짝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.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.
그러면서 이 대리기사님이 내가 진짜 가서 내 직접 얘기해야겠다. 이게 뭔 보복운전이야.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변호사님이 그래. 신빙성이 있구나.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추가 물증을 찾는데 보강 증거를 찾고는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사님이 콜을 받은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죠? 뭐 그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이 해당 업체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게 쉽게 또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. 몇 단계 좀 거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뭐 법원이라든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만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여튼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간 거죠. 자,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. 이 대리기사님은 본인이 먼저 이경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왜 연결이 안 됐을까? 20번씩이나 전화하는데.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경의 억울함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. 어떻게 보자면 그들 역시도 이경이 보복운전을 했다라고 낙인을 찍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. 설령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찾는 전화가 있으면 연결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? 참 그 점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. 이 대리기사님께서 나한테 연락을 좀 달라, 메모 좀 남겨달라 라고까지 했는데 그 메모조차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답니다. 메모가 남아있기는 한지 모르겠어요.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깔라고 그랬어. 그 국회의원 의원실이 누군지 당직자가 누군지 확 까버리려고 그랬어. 근데 글쎄 뭐 고의가 아니었을 거라고 다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일단 제가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. 근데 정말 아쉽고 안타깝네요. 동지라는 거는요, 힘들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입니다. 함께 바람을 맞서는 사람이에요. 수구 적폐들의 음모에 동지가 저렇게 쓰러지면 옆에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제발로 찾아온 제보자를 무시해버리고 쌩깐다. 참, 이건 좀, 참, 여하튼, 물론 그렇게 무시해서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게끔 연락이 좀 쉽게 안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그나마 20번 만에 연결이 된 거지.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조만간 이 기회가 되는 대로 쌩깠다라는 쪽하고요, 쌩깐 사람들하고 도움을 준 분들 공개할게요. 공개할 때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. 네, 공개를 하고요. 꼭 제가 그분들한테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아야 할 거고요. 잘한 사람한테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잘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번에 까방권 하나 안겨줍시다. 예, 참 참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예, 스푸키님 까래요, 저보고 자꾸. 네. 나도 참 그러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하네.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입이 참 간질간질했었습니다. 왜냐, 제가 그때 좋은 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좋은 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경 대변인 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참고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해요.
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